그 소위 말해서 판검사의 실체. 그렇죠. 응.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고한 학처럼 예. 저기 어딘가에 예. 골방에서 예. 예. 내렸던 그 판결들. 아이고. 저는 그 과거의 판결에 대한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대법원에서 보여준 이런 사건들 음. 국민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다. 그렇죠. 예, 그게 뭐 선거법이니 뭐니 예, 그런 게 여러 아니에요. 가지 향연으로 예, 막 예. 포장하는데 음. 시체 말로 누구 그러더라고. 이거 사람들 개돼지로 보는 거다. 그렇죠. 시민들을. 예, 맞습니다. 법원에서 니들이 뭘 알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법이 이러면 이런 거야 임마. 이제 능력주의 아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 그런 걸 그 신봉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한 거죠. 그렇죠. 그것을 샌델은 휴브리스. 휴브리스란 표현을 쓴 거예요. 에로건스란 표현으로는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오만함, 에로건스로는 예,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그 위에 있는. 광적인 오만함, 거의 정신병적 수준의 오만함. 그게 지금 한국 엘리트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한국 사법부 자체가 이미 너무나 광적인 오만에 빠진 그런 엘리트들의 소굴로 돼 있고요. 오래돼서요. 지금 조희대가 갑자기 나온 거 아니고요. 예. 양승태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양승태 사법농단. 한 예. 거 정말 어마어마한 농단을 했고요. 그렇죠. 결국은 한 국가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네. 이렇게 엉망진창이었구나 하는 걸 보여준 게 양승태 사법농단이죠. 네. 그것이 지금 조희대라고 하는 이러한 사법부의 이런 말하자면 사법 쿠데타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농단이 보여준 것은 이 사법부 엘리트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들인가 하는 걸 보여줬죠. 그 사법농단이 다 드러났는데 거기 관여했던 판사들 단 한 놈도 빵에 쳐넣은 자가 없어요. 맞아요. 자기들이 재판하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분노했고요. 한국 사회에 절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파렴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마치 선민인 것처럼 맞아요. 행하는 그 판사들의 행태들 거기에 정말 분노하고요. 요번에 보는 것은 뭐예요? 지금 조희대가 보여주는 이것은 지금 말한 휴브리스, 광적 오만함이죠. 광적 오만함. 양승태가 파렴치를 끝까지 보여줬다면 지금 조희대가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휴브리스, 아주 광적인 수준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저는 네. 우리가 이 사법부에 대해서 특히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비교적 정의롭고 지금 대법원은 개판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 안 해요. 사법부 전체가 썩었지. 전체가. 헌법재판소는 좀 낫다. 저는 거기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헌법재판소도 보세요. 그렇죠. 그들이 보인 기회주의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기회주의적으로 눈치 보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마지못해 여론과 광장의 열기에 밀려서 그렇게 한 거지. 그것이 달랐다면 그들은 또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결정 내렸을 거예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마치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건 동의하지 사실 않아요. 당연한 결정을 한 거죠. 당연한 결정을 한 불법 거죠. 겸한 사람 탄핵이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건 다른 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당연한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마치 무슨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처럼 수혜를 주듯이. 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네요. 그 자체가. 맞네요. 네? 지금 우리 언론이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전 국민이 증인이고 네. 온 세계인이 증인이에요. 다른 나라도 다 알아요. 그 맞습니다. 과정을.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뒤집겠어요? 그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미루고 그게 무슨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너무나 당연한 그렇죠. 건데. 그 자체가 그들 또한 얼마나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는 그러한 고급 엘리트들인지 그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희대가 보여준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저는 다음에 등장하는 그러한 정부는 이 사법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근원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법 엘리트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 이것이 왜 생겨났는지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그러한 것은 바로 한국 교육이에요. 그러네요. 예, 교실에서 이런 괴물들을 길러낸 거예요. 지금 이것은 법조계 관료만이 아니죠. 지금 의사들이 보인 행태 보세요. 맞아요. 예, 지금 한국 의사들 같은 의사는 지구상에 없어요. 이런 의사는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의사 수가 적은 거 아시죠? 압도적으로 적어요. 인구 몇 명 당했을 그렇죠. 때. 인구 1000명당 그렇게 재는데 한국은 네. 2.1. 네. 이건 뭐 2등이랑 비교가 안 될 맞습니다. 정도로 압도적으로 적은 거예요. 공공 우리가 무너졌죠. 3058명. 20년째 단 한 명도 못 늘렸어요.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주호가 항복했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광장에 나와 가지고 더 줄이겠다.
이러고 나와. 네. 그걸 보고 얘들이 도대체 정상적인 인간인가? 네. 최소한의 도덕성은 있는가? 도덕적 심성이라는 게 마음속에 남아 있는 인간인가? 네.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요. 왜 놀랬겠어요? 독일에서도 의사들이 당연히 시위도 하고 파업도 해요. 그러나 그들 시위의 거의 95%는 다 환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요. 아. 환자들의 복지가 너무 무너졌다. 우리는 의사로서 그걸 볼 수가 없다. 이러고 시위해요. 제가 독일에 8년 살았지만 네. 봉급 올려달라, 의사 뽑지 말라. 자기들을 위해서 시위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키웠을까요? 그래서 한국 교실이 길러낸 이런 소위 괴물 엘리트들, 지금 법조 엘리트와 의료 엘리트들, 저는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아주 최대의 적 중에 하나라고 봐요. 지금 우리 헌법 제1조가 뭔가요?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네. 하죠. 저는 한국 교육이 길러낸 엘리트들 예, 그 중에서 법조 엘리트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계속 파괴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의료 엘리트들이 네. 공화주의를 파괴하고 있어요. 공화주의가 뭐겠어요? 예, 리퍼블릭. 예? 리퍼블릭이란 말이 뭐예요? 레스 푸블리카에서 온 말이에요. 네. 레스라는 게 불어네요. 예, 레스라는 게 thing이고요. 라틴어 thing이고요. 네. 그 다음에 푸블리카라는 건 퍼블릭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e public thing이에요. 공적인 것을 가장 중시하는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쵸. 공동체.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의사들이 하는지 보세요. 가장 사적인 짓을 하고 그렇죠. 네. 사적 이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음.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아예 결여된 네. 이런 집단이 지금 의사 집단이에요. 저는 정말 분노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조 엘리트들 하는 행태를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없어요. 윤석열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저런 아주 오만한 휴브리스 집단, 아주 극광적인 엘리트 집단, 그들이 만들어낸 괴물이죠. 조희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한 괴물들의 온상이 서울법대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저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도 제 후배나 친구들 서울법대 교수들이 꽤 있는데요. 네. 그들이 최소한 시위라도 할 줄 알았어요. 반성한다. 아, 이번에 사태. 이런 놈들을 우리가 길렀다는 데 대해서 네. 내가 교수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예? 이 사회, 이 국가에 난 정말로 네. 죄를 졌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 그것도 안 하잖아요. 네. 서울대 교수들이. 네. 전 아주 끔찍하다고 봐요. 아, 대 대법원장 서부지법 폭동 사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휴브리스, 오만함의 극치가 판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취재해 보면 검사보다 판사가 훨씬 다른 차원에 있어요. 그 재판장이 신이에요, 솔직히. 저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거의 모든 조직을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아. 거의 모든 조직에서 강연을 했는데 제가 가본 조직 중에서 가장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은 바로 판사 조직이다. 아, 강연했을 때. 그렇지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법무부에 가서도 하고 네. 최고위 그 네. 법무 관료들 노크도 하고 네. 사법연수원 가서도 하고 그러시네요. 사법정책개발원 가서도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 판사들의 행태를 보고 경악했어요. 어떤 반응이었나요? 예? 구체적으로는 반응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보이는 그 권위주의. 권위주의. 예, 저는 그것에 너무너무 놀라서요. 아. 그래서 제가 법무부 가서 그러한 강연을 했어요. 네. 예. 한나 아렌트를 좀 인용을 했어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평범성.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가 이제 결국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 무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 아. 무사유는 범죄다. 예, 무지는 지식의 부정이지만 그렇죠. 무사유는 의미의 부정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의미를 성찰하지 않는 자, 의미를 사유하지 않는 자, 그들은 범죄자라는 거예요. 예, 그 말로 한나 아렌트가 겨냥한 사람은 누굴까요? 히틀러 파시즘 시대의 독일 판사들이죠. 그들을 아렌트는 넥타이맨 살인자라고 불러서요. 제가 그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판사들은 다른가 물었어요. 네. 예, 우리 수많은 사법살인의 역사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 판사들이 반성한 거 봤나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 청산의 노력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오늘의 사태를 만든 거예요.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이번 지기현 판사 이 사건이나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사법부 사법 폭동 그렇죠. 이런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는데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조희대 대법원장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서부 지역 폭동 때 와가지고 그렇죠. 대법원장이 와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법주주의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렇죠. 폭력 사태가 있을 수 있냐? 맞습니다. 네, 지금 판사에 대해서도 그럼요. 왜 형사소송법을 벗어난 그렇죠. 그렇죠. 판결할 수 있냐? 그렇죠. 그건 약자한테 통하는 거지. 윤석열이 내란숙의 혐의자가 약자냐? 그렇죠. 예, 뭐 이런 멘트가 하나로 있을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지금 보여주는 휴브리스가 숨겨져 그렇죠. 있었네요. 그럼요. 예. 음. 그리고 지금 이런 류의 행태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우리 교실이죠. 예, 한국 교실에서 네.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네. 이런 괴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음. 그러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왜 한국 교실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는 아이들, 이른바 전교 1등을 했다는 그렇죠. 그런 류의 소위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괴물들이 됐을까? 어느 나라에서나 엘리트들은 부패한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부와 권력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더 부패한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의 엘리트들처럼 이렇게 미성숙하고 이렇게 오만하고 심지어 이렇게 파렴치한 그런 엘리트가 있는 나라는 없어요. 단연코. 이건 완전히 엘리트